네, 피프렌 뉴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네, 지난 8일입니다. 창원지검에서 8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는 명태균 씨의 모습입니다. 옆에는 그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취재진을 향해서 거짓의 산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뻔해 보이지만 그는 언론과 공익 제보자인 강혜경 씨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이 사진은 이 장면은 보셨겠습니다만은 누가 거짓을 하고 있고 누가 피해를 호소하는지 저는 극명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명태균 씨가 살려고 네. 속된 말로 용을 쓰는구나.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네. 그거에 대한 답은 안 하고 동문서답도 아니고 네. 화제를 교묘히 돌려버려요. 네. 그래서 화제를 돌리면서 언론을 탓하고 강혜경 씨를 탓하고 그다음에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자기 이제 정치자금법 네. 이 수사는 이 수사지.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라든가 공천 개입 이 의혹의 핵심은 사실 그거 아닙니까? 물론 명태균 씨가 뭐 공천을 빙자해서 예비 후보자들한테 정치지망세들한테 얼마를 받았다. 이거는 이것대로 이제 그 수사는 의외로 간단한데 네. 문제는 이번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공천에 대통령 부부가 개입을 했느냐.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 대표라든가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경선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을 했느냐. 네. 그 특혜를 입어서 후보가 되고 네. 당 대표가 됐느냐. 이게 결국은 의혹의 핵심인데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걸 자꾸 흐려요. 그렇죠. 기자들을 막 윽박지르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프레임 전환하는 건데 명태균 씨가 그 뭐 여권의 정치인들, 지역 정치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다. 네.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여론 조작의 수법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단한 사람이죠. 여론조사 네. 전문가들도 그냥 머리를 딱 칠 정도로 네. 야 선수다 선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건 분명해요. 네. 연기도 잘한다. 하지만 프로급이에요, 프로급. 네, 네. 그 굉장히 거칠고 아니 명태균도 명태균이지만 그 변호인으로 나선 저 김소연 변호사도 아주 눈길을 끌었는데 아주 예전에 이번 좀 네. 저 검찰청 출두하면서 가장 히트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반말하지 마 막 이러면서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거칠었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 네가 먼저 처음 반말했잖아. 이러면서 아니 이 김소연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그 충남 대전 출신인데 네.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졸업했어요. 민족사관. 민사고 출신이죠. 네, 민사고를 네. 2년 만에 졸업. 민사고 2년 만에 졸업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카이스트를 갔는데 네. 카이스트에서 네. 뜻이 안 맞아가지고 네. 고대 경영학과를 또 갔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또 뜻이 안 맞아가지고 네. 그 충남대 로스쿨 가가지고 네. 로스쿨로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촉망받던 이제 변호사 출신 지방의원이었죠. 네. 대전시의 민주당 공천을 받고 대전시 의원 했던 예, 출발은 분이에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에서 출발했고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공천을 대가로 뭐가 오갔냐 이랬을 때 저도 그때는 야 젊은 변호사가 굉장히 거대 권력에 맞서서 네. 굉장히 의롭게 싸움을 하는구나. 그때 그래서 잠깐만요. 그때 상황을 다시 얘기하자면 네. 이 양반이 이제 민주당으로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그 나와가지고 됐어요. 민주당 네. 후보 그랬죠. 도의원으로 된 건데 이 양반이 도의원에서 했으면 가만히 도의원 생활을 하면 되는데 이 김세현 변호사가 아니 내가 도의원 하려고 도의원이 됐는데 도의원 됐다고 돈을 좀 내놓으라고 한다 민주당에서. 네. 이게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도의원 돈 내놓으라는 건 진짜 웃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큰 파문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예. 사람이 또 이준석 씨와의 갈등으로 또 유명세를 또 좀 네. 타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이 네. 그 성희롱
성희롱 사건, 성매매 예. 사건. 성매매 사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매매 의혹 사건이죠. 예, 의혹 지금은 사건이죠. 의혹 사건이 되고. 이제 무죄로 나왔지만 예, 예, 이걸 예. 제일 먼저 폭로해가지고 예. 이준석 대표하고는 완전히 각을 지는 사람이죠. 이번에 명태균 변호사를 맡은 것도 예. 그 명태균 변호사를 맡으면서 무료 변론을 하면서 이준석의 약점, 네. 이준석의 약점 뭐 이런 것들을 좀 명태균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알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예. 명태균 씨는 그런 이준석과의 철천지 원수인 김소영 변호사를 자기 변호인으로 선임을 한 게 무슨 이준석에 대한 무슨 사인일까요? 뭘까요? 이런 의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명태균 씨 변호인이 사임도 하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변호인을 구하는데 좀 애를 먹은 것 같고요.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예, 그거는. 김소연 변호사가 자청해서 무료 변론하겠다라고 네. 나선 네. 거고요. 네. 김소연 변호사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꿨죠. 가세연이라고 알죠? 그렇죠. 아주 그냥 보수. 네, 거기죠. 예. 예, 거기에서 또 코너 맡아서 예. 가세연이 압수수색 당할 때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슈퍼챗도 참 많이 받았던. 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뭐 제가 뭐 개인 저 변호사이신데 제가 또 인신공격 할 수 없으니까 인신공격 아니면 있는 사실만 예.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어제 이제 MBC에서 김소연 변호사하고 강혜경 씨 변호사인 노 변호사하고 노영희 변호사하고 둘이 1대1 토론을 붙었는데 그게 생방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삐삐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네. 이제 결국 녹화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수위가 굉장히 높았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진짜- MBC 뉴스에서 삐삐 소리 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얼마나 근데 수위가 높으면 삐삐 그게 소리가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났음에도 소리인지. 불구하고 예. 언론인들 왜 우리가 뭐 야마 잡는다 뭐 이러잖아요. 네, 네, 이제 네. 그런 얘기 서슴없이 하고 수도 없이 삐삐삐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걸 결국은 녹화로 해서 나중에 이제 녹화했던 거는 또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많이 수위 조절을 했는데도 거기서도 네. 삐삐 소리가 계속 이 나는 거예요. 김소연 씨가 그 되게 좀 뭐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거 외에도 지금 이야기 풀어놓자면 지금 오늘 주제에 거의 뭐 서초갑에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3등 하신 거 자유통일당 거기도 잠깐 계셨던 거 네, 뭐 그런 이력 전략- 다채로워요. 예. 네, 그런 전략을 가진 저기 사람이- 누구야 오세라비 씨 그 양반하고 페미니즘은 이렇게 괴물이 되었다라는 책도 공저도 쓰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출발해가지고 자유통일당까지 가셨으니까 뭐 정체성에 대해서 뭐 의심스러운 거죠. 뭐. 한 곳에 잠시 붙어 있질 못하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김소연 변호사를 변호하는 네. 변호인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자기 이제 그 신변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 여기서 실수가 막 벌어지니까 아, 김소연 변호사 변호하기 힘들겠던데요. 또 변호하려고 하다 보면 반말하지 마. 또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김소연 변호사가 이 현장에서 저 검찰 조사 받고 나온 그 현장에서 명태균 씨의 입장을 대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참 듣기 민망할 정도의 거짓이다라는 생각을 그럼요. 가지게 됐거든요. 논리도 없던데요. 그때 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 소유가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제 김소연 씨는 명태균 씨는 거의 기본급만 받고 일한 직원이다. 그리고 고정 월급을 받았지만 법카를 받아본 적도 없고 교통카드 50만 원 2번 받은 게 전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미래한국연구소가 명태균 씨께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로 소명할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과연 소명이 됐을지 그러니까. 그거는 미스테리죠.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웃긴 네. 게 뭐냐면 검찰이 단 한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사건을 축소시킨 거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같으면 예, 검찰에 찍힌 사람 같으면 예. 저 사람은 지금 11년 전에 지금 접수가 됐을 때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그 접수가 됐죠. 이제 그걸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만일에 검찰에 찍힌 사람 같으면 당연히 별건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뭐 별건이 하나도 돼요. 덕지덕지 국정농단부터 붙이면은 시작해가지고 예. 만일에 여기서 여기 덧붙일 수 있는 별건을 다 갖다 붙인다면 뭐 한 30건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지금 그 심하게 공갈 협박, 툭하면 공갈 협박 했잖아요. 예. 아니 지금 또 저 아까 얘기로 돌아가지만 네. 이 수사의 핵심은 그 정치자금법으로 돈이 양쪽 간에 얼마가 갔느냐, 네. 누가 뭐 무슨 용도로 줬느냐 이거 밝히는 거는 네.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네. 자금의 흐름을 쫓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은 공천 개입을 했느냐, 네. 여론 조작을 통해서 누가 어떤 이익을 받느냐인데 네. 그 강혜경 씨가 8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강혜경 씨 통해서 검찰 조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보니까 금전 그 정치자금법만 수사를 했고 네. 여론 조작이라든가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단 한 발짝도 안 나갔다라는 거죠. 부정 그러니까 논란도 있는 거고. 우리가 3주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예상컨대 아마 명태균 씨는 계속 용산에 사인을 보낼 것이다. 네. 그래서 용산하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직접 소통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나중에 특검이 됐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또 다른 의혹이 그때 네. 불거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날 검찰 조사 들어갔잖아요. 네. 그게 암시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주 전부터 아마 싼 티켓 끊어서 맞아요. 한 2년 정도 너 들어가 있어라. 그러고 우리가 김영선도 마찬가지죠. 그 입을 맞춘 거죠. 우리가 예언 그렇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니 그럼 이미 네. 3주 전에 제가 저거 싼 티켓 끊어서 입을 일단 네. 봉할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검찰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예요. 다 됐다고 아니 저 봐야죠. 수사가 작년에 선관위에서 고발해서 창원지검에서 네. 사건과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사도 했었는데 10개월간. 그러고서 묵혀 있다가 네. 정유미 지검장이 언제 발령받았습니까? 그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네. 발령받았거든요. 네. 정유미 검사가 누굽니까? 아니, 윤빠죠. 그러니까 용산에서 말할 이 수도 사태를 감시한 거죠. 네. 그래서 정유미 지검장을 창원으로 내려보내서 제 추정은 그래요. 소방수 역할을 정유미 지검장한테 맡긴 거죠. 사건 그러니까 공개 사건을 이제 시나리오를 네. 다시 짠 거죠. 절대 용산까지 못 오게. 명태균이가 참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검찰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자기 뭐 정치자금법 위반 하나로 고소가 된다면 가만히 있던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막 기자들 공격하고 막 내가 언제 그랬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게 그게 검찰 본질이 수사 그게 받고- 아니잖아요. 예. 자기가 언론에 대고 설파하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더 일이 커진 거 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 이 뭐 명태균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그 뭐 정치인들하고 동거래한 거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씨가 다 한 거고 돈 문제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다 빌리고 다녔고 그 사람들은 집도 사고 뭐 분양도 받고 했다. 돈도 그 사람들이 다 썼다. 이제 완전히 발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잠시 뒤에 이 녹취 또 한번 들어보시면 그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그건 이미 뭐 이 정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뭐 95%는 95% 이상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명태균이 다 한 짓이고 명태균의 그 지시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또 금전 거래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번에 일련의 이 사태를 보면서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초록은 동색이다. 예. 동색이다. 뭐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다 비슷비슷한 인물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그런 비슷비슷한데 인물들이니까 그 셋이 돈 거예요. 예. 공통점은 뭐냐? 국민은 이미 다 아는데 네. 자기들만 국민이 이 정도면 국민이 속아 넘어가겠지 정도의 이거 연기도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무슨 발 연기라고? 아니 연기도 한번 하려면 그러면 제대로 오스카 해야지. 대상이에요. 오스카 대상. 명태균, 강혜경 2022년 2월 28일 그러니까 그 대선 열을 앞두고 나눴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또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어디에서 받아서 수급해서 처리해라라는 것도 분명히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여론의 그 조작 그때는 경선 때가 아니라 가지고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미 뭐 그 우리 익히 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네, 명태균, 네. 강혜경. 강혜경. 네. 그 오늘부터 돌려야죠. 네.
예. 1년별 가중치 나중에 줘서 네네. 어디 공개할 건 아니잖아요. 내 조사만 하는 건 관계없잖아요. 네네네네. 그래갖고 물어보는 거 간단해요. 네네. 예. 사전투표. 그 사전투표 매달 며칠 사전투표일인데 사전투표 할 거냐? 네네. 그다음 후보 누구 찍을 거냐? 네네. 그죠? 네. 그 빼요. 예예예. 예. 그다음에 그 기타 후보 가져가면 되죠. 네네. 예. 그다음에 정당 지지. 네네. 그거 세 개만 다 물으면 간단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를 3,000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뭐 돈은 모자르면은 네. 소장한테 얘기해서 100한테 받으면 됩니다. 예, 추가 좀 알겠습니다. 받아가 난가 돈을. 네네네네. 이거 내가 다 돌린다고 다 공지했거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매일 선거니까 돌린다. 네네. 10일이잖아. 네네네. 좋은 돈 알지? 그쵸. 네. 예, 돈 달라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가 뭐 정리 좀 하자고. 돈이 네네. 없다면.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사람, 예, 알겠어요. 네. 네, 지시하고 있죠. 네. 네, 그 본인은 그 돈과 관련해서 이제 아무 뭐 없다고 자기는 이론도 받은 게 없다. 그리고 여론조사 잘 모르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 녹취가 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네, 저 양반은 사기꾼 화법을 갖고 있어요. 음. 사기꾼 화법이 뭐냐면 그 자기가 유리할 때는 존댓말을 써주다가 네.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바로 반말해요. 아, 예. 그게 사기꾼 그러네. 예, 화법이구나. 그 사기꾼 화법인데 어. 저 양반이 대표적인 사기꾼 화법을 쓰는 사람이에요. 예. 맞아. 자기 아쉬울 때는 자기 아쉬울 때는 높이고 존댓말하고. 자기 이제 만만하고 괜찮으면 반말 딱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포토라인 검찰 조사받고 나와서 언론한테 막 삿대질하고 얼마 그러니까요. 조금 있으면 칠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예봉을 꺾으려는 거지. 그것도 이제 우리 저 김 국장께서 얘기했던 그 바로 사기꾼 기질의 또 사기꾼 하나. 기질이죠. 일수 또 있네. 하나 참 기가 불리하면 막 소리소리 지르는 막힌 기가 막힌 내용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사진에 명태균 명사장님이라고 돼 있는 게 그 명태균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명태균으로 나간 내역입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그렇죠. 이게, 얼마야 저게? 본인이 뭐 이쪽에서 뭐 관여한 거 없고 돈 받은 거 없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다 아는 거짓, 다 아는 사실을 이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소시오패스가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저 내용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 그 강혜경 씨가 참 회계 관리도 그렇고 굉장히 꼼꼼한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기 보면 관리비, 집세, 와이프 폰체납, 연금, 폰체납금 소액, 뭐 근데 폰체납금 소액이 170만 원인데 장모 이자, 뭐 야 저거는 뭐 자기 저 개인 회사도 그렇죠. 개인 사업자도 저렇게 못할 정도인데 장모님 이자가 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기간이 아이고.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저 화면 하나에 대략 20건으로 예, 해가지고 예. 한 2천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내역들이 그 강혜경 씨가 다 보내줬던 그리고 내역이거든요. 자기 그냥 금고처럼 쓴 거 네, 아닙니까? 저 회사 돈을. 네, 본인 필요하면 쓴 회사가 거잖아요. 본인 회사가 아니고 그 착실히 일한 그 직원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법인카드를 저렇게 써도 난리 날 텐데 저거는 법인카드 쓴 적 한 번도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자기 회사가 아닌데 저렇게 폰 체납금에 예. 딸 N 명사장 경비 장모 이자 휴대폰 야, 저거는 어느 그룹 회장도 저렇게는 안 쓸 것 같아요. 아유, 예. 저건 큰일 날 일이에요. 예. 그리고 저기 이 돈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그 뭐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또 영장 청구 들어갔죠. 배모 씨와 예, 이모 예, 씨. 예. 그 지방 네, 두 분은 좀 소개가 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또 사연이 있었잖아요. 배모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재력도 좀 있는 분들인데 네. 근데 사실은 그 확신이 안 가면 어떻게 배팅을 하겠어요. 네. 아무리 자기 공천을 준다 하더라도 네. 뭘 믿고 주겠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믿게 한 거죠. 네. 배모 씨 같은 분은 그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편 가면 경희궁의 아침이라고 네, 네. 그 오피스텔이 있어요. 거기 15층에 김정인 위원장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명태균 씨가 그때 아마 김태열 소장도 같이 갔다 그러죠. 근데 김태열 소장은 네. 김종인 위원장 방 안으로 못 들어가고 네. 밖에 있었고 네. 배모 씨하고 그 저 명태균 씨랑 명태균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나와서 봤는데 김종인 그 위원장한테 뭐라고 소개를 했다고 그랬죠? 아 우리 독립자금 대주시는 분이라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독립자금이라는 건 뭐예요? 총알 아닙니까? 네, 총알이고. 예, 현금.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여론조사에 예. 쓰인다 해서 미량 그러면 것으로. 배모 씨 입장에선 지방의 의원인데 네. 아니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진짜 면전에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인은 이제 고령 군수 나가고 싶어 예, 했죠. 예. 아니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 그건 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한 차례는 워낙 아크로비스타가 이제 스케줄들이 많고 손님이 많아서 네. 한 번은 기다리다 못 받고 네. 한 번은 갔는데 이제 기다리는데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개가 갈리는데 그때 이제 그 함성득 교수가 네. 그 한쪽에서는 네. 함성득 교수가 연락해서 왜 거기 올라왔으면 올라와야지라고 네, 해서 네. 했다라는 썰과 네. 또 함 교수님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이 부분을 한번 네. 함 교수님은 계속 뭐 저하고 예.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뭐 요즘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완전 여기 휘말려 갖고 골치 언젠가는 아파하시는데 한번 오시면 이름이 근데- 많이 거론되시더라고요. 예, 저한테 말씀하신 저랑 얘기 나눴던 거는 그 이제 이웃 사니까 네. 명태균 씨를 알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네. 이제 기사랑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길래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차도 이제 차도 네. 대접하고 네. 그 정도로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 올라와야지 왔으면라고 해서 여사를 보게 해줬다. 네. 그러면 저 배 씨 입장에서는 네. 이거 확실한 거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 그러니까요. 왕을 만든다라고 하는 네.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네. 그 다음에 아크로비스타 가서 여사를 만나. 아니 그 믿고 베팅한 거죠. 돈도 있고 고령 군수 나가는데 그 특히 정도는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베팅을 해야죠. 예. 지금 사진이 저기 저기 또 모자이크 이준석하고도 처리가 또 됐는데 있는 거야. 저 모자이크 처리된 저분이 이제 배 씨인데 예, 예. 이준석이 당 대표잖아요. 그럼요. 네, 당 대표까지 만났으니 얼마나 예. 부풀어 그러니까 올랐겠어요. 모든 게 예. 이제 다 이제 진행이 될 끝났다고 생각한 거다라고 거겠죠. 예. 생각을 했겠죠. 뭐 만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했잖아요. 고령에서 특히 한나라당으로 나올 거면 한나라당이 아니라 한나라 국힘으로 나올 거면 뭐 다 당선된 거 아니에요? 저 아니 정도면. 거기다가 예. 엊그제 MBC에서 또 녹취 하나 틀었지만 네.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론 조작, 네. 여론조사 조작하는 방법. 네. 그걸 누가 들으면 이건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무릎을 딱 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신기법이요. 예, 신기법. 신기법이다. 네. 대단한 그 명태균이다. 사기꾼이 그런 재주는 있어요 또. 그러니까 예. 정치인들이 다 인정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명태균이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네. 우리랑 이제 화법이 다른 거야. 약간 네. 도사처럼 네. 이렇게 운 던지듯이 한 잔재주,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법을 설명하는 거 녹취로도 뭐 우리 국민들이 다 들었지만 네. 혼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제 자신만만하다 보니 지방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홍천은 내가 줄이 잘 닿으니 좀 줘봐봐 전압이든 뭐든 해서 이렇게 수금을 쭉 그렇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기 배 아무개씨 그다음에 대구시 의회 진출하고자 했던 이아무개 씨. 그다음에 또 창원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허아무개 씨가 있습니다. 허아무개 씨. 허아무개 씨는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후보 군들이 제법 좀 나왔는데 돈은 이제 3천만 원 이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꼴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조작을 지시합니다. 그랬죠. 명태균 씨가 이거 가중치 높여가지고 예. 돈은 3천 몇백만 원 받아놨는데 이게 꽁지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 사람 돌아버린다고. 정의로우신 분이네. 그래서 돈 이거- 먹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먹은 거에 대해서 책임지더라고. 확실히 책임지네. 근데 이게 그게 너무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걸 본인이 이야기했고 그게 그러니까 숫자 조정을 이제 하는 게 그게 이제 드러납니다.
요게 민주당 공보국에 이제 접수된 녹취록 파일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허아무개 씨가 전해가지고 공천을 받을 사람인데 꼴등 나오면 골 때리니까 난리 나쁜다. 누구만 뭐 차이 나게 하되 뭐 가중치를 좀 잘 올려가지고 4, 5등은 돼야지. 이제 그러면서 이 해라고 강혜경 씨한테 지시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지방 그 창원시장 선거 때 여론조사 때 이제 한 건데 이런 기법이 이 대선 후보 만들 때도 쓰였던 기법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 때도 쓰였고 그 앞에도 그 당대표, 앞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도 쓰였고 그 앞에 우선일 때도 지방선거 쓰였을 거 아니에요. 쓰였고. 자, 지금 문제는 대선 후보 경선 때 문제의 당원 멤버 56만 명이 네. 명태균 씨한테 건너갔잖아요. 예. 그거 건네준 사람은 홍준표 시장의 예, 뭐, 그 최모 씨. 예, 예, 최모 나중에 씨. 이제 뭐 한 자리죠 하죠. 네. 그런데 가갖고 이거를 뭐 다 녹취에서 또 드러났지만 네. 여론조사에서 우호적인 번호만 따로 고른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안심번호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10일인데 네. 당 경선이라든가 이럴 때는 20일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일 동안은 얼마든지 이 당원 명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네. 얼마든지 돌려서 네. A 후보면 A 후보에게 그 호의적인 번호만 따로 추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결정적인 거. 네. 이거를 네. 이준석 대표한테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뉴스토마토가 마지막 퍼즐 하나 남았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준석 퍼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이 밝혀야 된다. 네. 그런데 뉴스토마토는 실제로 AC, BC로 안 쓰고 실명을 거론해서 마지막 기사다. 네. 마지막 이제 요번에 명태균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로 그게 이제 폭탄급인데 네. 그게 이제 상당한 폭발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이가 관여해서 뭔가 역할을 했다라는 거.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무시한 그 폭발력을 갖냐 하면 만약에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조작에 이용돼서 네. 이준석이도 가담을 했고 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가 결국은 현재 윤석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작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건 원천무효예요. 원천 이거는 무효. 그래서 당선 무효 당선 무효도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폭발력을 갖는 건데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는 지금 정치자금법 뭐 돈을 어떻게 했냐 이런 문제는 뭐 당연히 이제 그건 싼티켓이에요. 2년짜리. 싼티켓인데 네. 사실 그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를 다 흔들어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거 조작이에요. 네, 선거 조작이고 이 문제는 국정농단이고. 보통 문제가 대한민국의 아니라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래서 이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오너도 아니고 거기서 완전히 발을 빼려고 그 얼굴에 철판 깔고 지금 발을 빼려고 지금 뭐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오너 아니에요. 근데 문태균 씨는. 검찰은 네. 그걸 건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수사가 네. 영장에 적시된 것도 구속영장 청구된 것도 네. 철저하게 정치자금 그러니까 그거 위반법이에요. 사건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조작에 그러니까 무료로 지금 해준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한테 3억 7,500만 원어치. 아, 지금 그러면 뭐, 이게 네. 뇌물죄가 적용되면요. 뇌물죄 1억이면요. 특가법 걸리는 거 알죠? 그렇게 되면 10년이에요. 10년. 10년. 윤석열이한테는 무료로 해줬지만 밑에 애들한테는 돈 다 받은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거 받아가지고 윤석열이나 네. 뭐다 이준석한테도 안 받았어요. 이준석이 이준석 안 1억 받았어요. 그런 얻었잖아요. 사람들은 무료로 해주고. 그럼 1억이 넘어가면요. 네. 미니멈 10년이에요. 특가법이죠, 예, 특가법. 특가법, 자, 뇌물죄. 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채팅창에서 김영숙님께서 진짜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인지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자존심 저도 괴롭습니다. 상하고요. 예, 저스트 가드님은 과거에 점수도 받다는 것 같은데 사기꾼 기질이 아주 농후하고 예, 명태균 이야기죠. 김건희랑 잘 통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록은 동색이라고. 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아 예. 앞선 그 말이 이야기 맞는 중에 말이에요. 앞선 예. 이야기 중에 그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 설동관님이 아주 약을 많이 복용한 약 복용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보니까 주셨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민심은 네. 이미 다 이 정권으로부터 이제 등을 돌렸다. 그런데 네. 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건 자, 국민도 다 알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네. 너무 웃기잖아요. 그냥 그 명태균이 2차례 불러가서 그다음에 강혜경 씨 8차례 불려가서 참고인신문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정치자금법만 조사하고 여론조사라든가 네, 이 그런 부분은 전혀 조사를 안 했다라는 거 하는 겁니까? 하는 거니 참 그 명태균이 그 기자 JTBC 기자한테 삿대질을 해가면서 예. 하는 거 보니 안한무인 그래 소리 지르면서. 어이가 없어도 기자도 참 정말 그 그러니까 답답했을 이게 것 아니 같은데. JTBC 기자도 좀 말하라고 했지만 이 명태균 씨가 나서가지고 언론한테 무작위하게 설파한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냥 막 자기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예. 근데 그 온 자세가 동네방네. 바뀐 게요. 네. 예.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는 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가서 아니 나오면서 사람이 그죠? 검찰 수사 받고 나오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겸손해지고 네. 아 뭐 충분히 뭐 그러니까요. 저 조사에 예. 임했습니다. 뭐 무리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명태균이는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 더 강해졌어요. 기자가 검찰이 뭐 든든해졌어요. 사인을 준 것 같아. 그 여하튼 그 뭐 기자가 사인을 준것 든든해졌어요. 같아. 예. 어. 아니 어떻게 난 검찰 보기 조사 받고 드문-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대등등하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히 쓴 거야. 아 예. 검찰 수사가 이게 정치법으로, 예. 비싼 티켓은 아니고 요거 해봐야 싼 티켓이구나라고 이제 확신을 얻은 거죠. 검찰이 그래서 사인을 잘하면 줬겠죠. 사인 준 거죠. 잘하면 지유까지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언론들한테 막 이제 뭐 완전 협박을 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요. 잘하면 치겠더라고요. 야, 진짜 난 저런 또 예. 야. 저는 그 강혜경 씨, 김태열 씨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두루두루 듣고 있다 보니 이 두 사람이 이번에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서 또 받고 나오면서 하고 있는 저 그 언행의 자세가 제정신은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그리고 저 뒷배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제정신이 아닌 거 우리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피플앤뉴스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가 볼 네, 텐데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어떤 그 시사평론가는 지금 명태균 게이트보다 더 폭발력이 강한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2024년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한두 개 해야지 뭐 어처구니 아니 이제 놀랄지도 않아요. 너무 일이 많이 터지니까 놀랄 예. 일들이 더 많을 거라고 하는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진짜 슬픈 이야기인데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지지난주부터 계속 그 선배가 또 저기 무속인들 예, 많이 주술, 만나고 아니 김건희 씨가 무속 좋아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신뢰하고 또 잘 따르고 근데 그건 개인 취향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국정에 개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 문제는